상클라이프 목요일 아침엔 극장 개봉작부터 OTT 시리즈까지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영화 대작이 개봉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바타 2. 네. 이게 13년 전에 원이 개봉해서 사실은 잊혀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파란색은 안 잊혀져요. 네, 한번 아바타 2는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2009년에 정말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발칵 뒤집어놨던 아바타가 무려 13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바타 2는요. 1편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1편에서는 이 종족을 넘어서 사랑을 나누게 된 제이크 설리와 이 레이티리의 사랑을 담았다면 이제는 그들이 가족을 이루고 이 가족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터전에서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1편은 아주 가물가물 생각이 나실 것 같긴 한데 영상을 보시면 아 맞다라는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자연 중심적인 이 나비족의 삶을 보여줬던 1편이 열대 우림을 연상시킨다면 이번 2편 아바타 물의 길은 정말 물속의 세상, 바닷속의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집자님은 이미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아바타 1편이 개봉됐을 때 영상이 엄청 화제였거든요. 네, 13년이 지났는데 이번엔 더 업그레이드 됐을 거란 기대감이 커요. 어떤가요? 일단 그 기대를 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13년이나 속편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바로 지금의 영화 기술이 가장 높이 닿을 수 있는 그 기술적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해도 괜찮은가? 너무 자신 있는데요? 네, 영화를 보시면 호언장담 할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배경이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물속인데요. 어떤 분이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쿠아리움 안에서 숨이 막히지 않은 상태로 그 세계를 즐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세 가지 한 글자 단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 불, 털. 그런데 이 아바타 2, 아바타 물의 길이 보여주는 물의 세계는 우리 모두를 정말 아무런 장치 없이 물속 세계로 그대로 안내하는 기술의 끝판 보실 수 있다는 자신이 듭니다. 그 정도 영상미 때문인지 이게 뭐 3D 상영관 아니면 아이맥스 여기서 꼭 봐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예매도 쉽지 않고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래서 중고거래 장터에서 뭐 2배 이상으로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또 상영관 있잖아요. 뭐 돌비 상영관 뭐 이런 데서도 봐도 되는. 그러니까 이걸 제일 잘 즐기려면 뭐 어느 정도 상영관에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딱 한 번만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면 어디서 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취향에 따라서 이번에 극장 고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번 아바타 물의 길은 시사도 아이맥스가 아니라 돌비 시네마에서 했거든요. 그만큼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여준 시사였는데 저라면 일단 아이맥스 3D로 한번 보시기를 권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보여주는 3D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 큰 화면이 또 가지는 스크린만의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굉장히 솔깃한 추천도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추천? 그 약간 굉장히 편안한 의자에서 보는 소규모 관객석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보는 상영관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실 것 같기도 해요. 영화의 러닝타임. 3시간이나 되다 보니까요. 네,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72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시간 12분 동안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3시간이라고? 라는 생각이 극장 안에서는 전혀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는 내내는 이 영화는 한 3가지 부분 정도로 덩어리가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그 가족들의 이야기, 두 번째 본격적으로 물의 세상이 펼쳐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까지 쫓아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인간들과의 이 세 단계가
각각 굉장히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요. 언제 3시간이 지나갔지 싶을 만큼 빠른 속도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영화 개봉에 맞춰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랑 출연진들이 이제 네. 내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최초 개봉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바타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도 최초의 외화 1000만 영화를 기록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한국 관객들의 뜨거운 아바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아시아 극장가의 어떤 흥행의 바로미터가 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는 해외에 영화가 개봉하면 이렇게 유명한 감독 배우들이 한국을 내한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제임스 카메론 이번에도 한국 관객들에게 맞춤 영화다. 한국 관객들에게 굉장히 가성비 영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죠. 똑같은 입장료 내고 3시간 넘게 그렇죠. 보면 좀 가성비는 진짜 좋은 것 같네요. 네. 게다가 또 아름다운 영상미까지. 네, 이번 작품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작품은요, 영상을 좀 먼저 준비를 했어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이 부모님들. 요 영상 딱 틀면 목소리만 듣고도 자녀들이 바로 지금 TV 앞으로 달려오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것도 엄청난 일에 휘말린 것 같구만. 신비님도 간다. 신비님도 간다. 오, 네. 성대모사가. 신비 아파 저희 첫째 딸이 또 네.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시군요. 이 무서워하면서도 저희 첫째 딸은 계속 보더라고요. 너무 오래 봐서 제가 좀 혼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신비 아파트 시리즈 일단 이 작품 자체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신비 아파트는요, 우리 국산 기술만 한국 애니메이션이에요. 지금 약간 말씀하신 것 좀 무섭다 이런 얘기했는데 한국 전통 일종의 판타지 캐릭터들, 도깨비, 귀신, 유령 같은 구미호 같은 우리 전통 요괴들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고요. 2014년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해서 극장판으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극장판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1편 신비 아파트 금빛 도깨비와 비밀의 동굴 이 작품 관객 수가 무려 67만 명이에요. 와. 그리고 두 번째 2019년에 개봉했던 신비 아파트 극장판 하늘 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이 작품은요 무려 89만 명 극장에서 본 초히트작입니다. 이번에는 100만이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자 상품이네요. 굉장히 효자 상품이죠. 워낙 TV 애니메이션부터도 관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작품이기도 네. 하지만 그 이외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뮤지컬, 게임, 그리고 웹드라마, 미디어 전시까지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로 파생이 되고 있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보기 참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카를 데리고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 TV를 넘어 세 번째로 나온 극장판, 이 극장판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극장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마블에서 등장하는 멀티버스, 평행 우주 이 여기서도.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평화롭던 7개의 평행 세계가 새로운 악당 어나더라는 이 악당에 의해서 위협받게 되고요. 신비가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이 7개의 평행 우주의 평화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이 희망의 열쇠가 신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신비 아파트 말고도 요새 보면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그냥 TV 방송 텔레비전으로만 봤는데 예. 이게 극장으로도 확장되고 그쵸. 다른 뭐 포켓몬도 그렇고 좀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극장판 강세까지. 맞습니다. 이제는 인기 애니메이션이면 당연히 극장판을 기다리시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겨울방학을 맞아서 이런 식으로 TV 애니메이션의 프랜차이즈 극장판 영화들도 계속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고요하게 흥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작품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작품은 오늘 이제 집에서 보실 수 있는 OTT 시리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즌 1이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 보면 시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한 잔
기울이고 싶은 바로 그 작품, 술꾼 도시 여자들 두 번째 시리즈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워낙 시즌 1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 시즌 2 언제 오냐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1화, 2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즌 2는 분위기가 확 좀 달라졌어요. 네. 도시를 누비며 술 한 잔의 인생을 나누던 이 도시의 여성들이 이번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에피소드들이 방영이 지금 장면만 봐도 막 있습니다. 푸릇푸릇합니다. 네. 네네네. 그 이유가 이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투병을 하게 되면서 서울의 이 도시의 생활들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자연을 택하게 되고 또 친구들도 그 생활을 같이 돕게 되는 이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는 타이틀과 기획에 맞자면 도시와 술이 나와야 하는데 네. 그쵸? 1, 2편이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팬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2화의 이제 끝에 다시 그녀들이 서울로, 도시로 돌아오면서 좀 새로운 이야기, 이제부터 시청자들이 기다리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시즌 1을 잘 안 보는데도 이런 OTT를 시즌 1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요즘 OTT 시리즈를 보는 맛이 사실 한꺼번에 이제 네. 볼 수 있다는 그 이점 때문에 많이 보는데 요즘 이렇게 자꾸 두 편씩, 한 편씩 방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OTT 컨텐츠에 돈을 내시면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든 것을 기다림 없이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약이었다면 이제는 OTT 플랫폼들도 너무 많아지고요. 시청자들을 조금 더 오래 우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와주세요. 그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와주세요. 이렇게 시청자들을 좀 모시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고안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미 시작된 광고 요금제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앞으로 OTT 플랫폼을 또 시청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런 산업적인 측면까지. 저는 신비 아파트를 또 애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와 OTT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